설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그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사회인의 대표적인 사회인, 그것은 인재입니다. 오늘은 인재 양성의 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정말 확실한 인재는 건강경 공부법으로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완하면은, 지완은 미국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최강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가 있고요, 인구가 있고요,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지완이 되는 요건이 있죠. 그럼 G2는 어디냐? G2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중국을 G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정확한 G2가 못 된다라는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아마 거의 G2는 중국이고, 중국은 머지않아서 미국의 GDP를 초월해서 지완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바닥에 소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정치상으로 봤을 때 지완은 G2의 성장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세계는 마치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와 아주 유사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강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정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G1인 미국은 무섭게 추월하는 G2를 어떻게 보면 추월을 절대로 내리누르기 위해서 지금 세계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절대로 추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지하자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산실학교가 있는 한은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서 지완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보편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인재는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똑똑한 아들이 나오면 망해가던 집안을 살립니다. 단체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내리막길 가던 단체가 다시 부흥을 합니다. 기업에도 요새 인재 전쟁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삼성 같은 데서도 아주 전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으로 보내서 똑똑한 인재를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닥치는 대로 고액의 연봉을 주어가면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국가를 발전 부흥시키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토보다도 인구보다도 지하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인재가 없는 한은 그 나라는 절대 세계 중심국가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상당히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이론으로 정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의 만능 시대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즉 인공지능 만능 시대 맞이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재가 나오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국가 발전으로 해서 세계 재패를 위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인재가 필요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제압하는 우수한 인재가 나와야만이 인간은 기계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요새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과연 인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요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인재 양성의 일이 금강경이 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인재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째서 금강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확실히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고지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강경 가르침으로써 인재 양성을 이루고는 학교를 만들고자 할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도 하버드 대학보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소책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경신 방법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보다 더 뛰어난 인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소책자였습니다. 그 소책자의 내용이 아직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그 소책자의 내용도 소개를 하면서 금강경 가르침으로서 정말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강경 연수를 이렇게 해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서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가 되면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자 이런 이야기로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인재가 무엇이냐?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우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임재 스님의 말씀에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든지 사이드에서 빙빙 돌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살짝 주머니에다 넣고 실제로 주인의식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나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막론하고 그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만이 정말 일을 이룩할 수가 있고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은 첫 번째 주인의식입니다. 두 번째 인재가 꼭 갖춰야 될 건 꼭 필수 조건입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에서는 자기 혼자 개인은 성공할 수가 있어도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이기적인 그런 사람은 가정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인재가 갖춰야 될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 중에 도덕성이 꼭 필요합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정신, 자타불의의 정신, 이런 도덕성은 인재가 갖춰야 될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재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한 사람의 CEO는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한은 인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빈곤에 빠뜨리면서 불화에 빠뜨리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가정의 인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 이외에 또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지혜라는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육도 지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지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지혜가 뭐냐? 우리 지혜라는 말은 요새 어렴풋이 비슷한 말로 창의력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도 큰 일을 이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큰 일을 이룩하는데 능력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도 아마 대답하려면 요새 국어 아무리 잘해도요. 요새 국어 잘해도 그 대답하는 학생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자병법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이런 장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장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장수는 능력 있는 장수이기는 하지만 지혜 있는 장수는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장수는 어떤 장수냐? 그것도 손자병법에 나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 힘들이지 않고 이기는 장수.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해서 이기는 장수. 이게 지혜의 특징입니다. 자, 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재는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재라 하더라도 일찍 죽으면은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래 살고 그래야 큰 일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죠. 그리고 몸이 약하면 큰 일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5가지를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재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인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요새 하버드 대학의 교육은 옛날 교육과 상당히 틀립니다. 거의 옛날에는 교과서가 있었고 그 교과서를 강의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요새는요, 하버드 대학 같은 데 대부분 교과서 없습니다. 교수는 강의하는 교수도 없다고 그래요. 강의도 없고 교과서도 없어요. 무슨 교육이냐? 이건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뭐 지혜 교육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꽤 똑똑하고 각종 난제를 다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은 명불허전이다. 과연 이름과 과히 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은 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그러면 열등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만드는 데가 이제 바로 하버드 대학인데 여기에는 지혜나 조금 개발을 할지 몰라도 주인의식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도덕성에 있어서는 더더욱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건강까지 챙기는 하버드 대학의 교육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재를 만드는 교육. 그것은 과연 어떤 교육일까? 이것이 인재가 갖춰야 될 요건이라면 아마도 하버드 대학은 인재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학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불완전한 인재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혜나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꽤 하버드 대학에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몇 가지에 있어서는 하버드 대학 출신도 여기에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즉 인재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늘 아는 하버드 대학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금강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방법, 교육의 그 대원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금강경을 읽어서 영가천도를 하고 소원성취를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에서 인재가 나오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우리 금강경에서 과연 인재를 배출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는 길이 과연 있느냐? 있다면 왜 그러냐?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5가지 조건은 아마 가까운 장래 천하의 어떤 대학,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학교가 있어요. 바로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이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에서도 아마 이런 거 5가지 조건을 갖춘 교육을 절대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금강경 가르침에서 많이 정말 인공지능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인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본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다라는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무한한 부자였고, 무한한 능력을 갖췄고, 무한한 지혜를 갖췄고, 무한한 건강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도덕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획가닥했어요. 당자의 길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가 무슨 열매를 따먹고 신라곤 아주 에덴 동산을 등지고 이제 당자의 길을 밟았다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탐진치가 자기 본래 모습인 줄 알고 헷가닥해서 무한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한한 지혜를 잃어버리고 무한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완벽한 도덕성을 다 실종하고 주인의식을 다 실종하고 객기가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그건 잘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느냐? 우리의 탐진치, 우리가 열등하다는 생각, 우리가 무능하다는 생각, 무지하다는 생각, 병약하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그 생각을 소멸하면은 본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런 객기가 변해서 주인의식이 되고 부도덕, 탐진치가 부도덕하죠. 부도덕이 도덕이 되고 무능이 능력이 되고 무지가 지혜가 되고 병약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단지 요 객기, 자기 자신을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빙빙 겉으로 도는 이런 존재라는 생각이 열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면은 본래 갖춘 주인의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하드 트레이닝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인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객기라고 생각하는 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하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인재적인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우리 공의 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반야신경의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이 진리가 인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인재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도 만들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을 외롭지 않게도 만들고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그 공의 진리는 이제 인재까지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그 공의 진리는 달리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열등하다, 부도덕하다, 무능하다,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열등감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소멸이 되면서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말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적어도 하버드식으로 또는 세계 어떤 다른 가르침식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런 객기 있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자, 그건 아마 보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 부자, 형제. 교사는 제자를 가리키려고, 아버지는 자식을 가리키려고, 남편은 아내를 다루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다루려고 해도 못 고치겠네. 이게 탄식으로 끝나고 많은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못 바뀔까? 이게요, 본래 교육이나 훈련이나 극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식으로는 적어도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지혜를 갖춘 인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될 놈이 되지. 우수한 놈이니까 되지. 우수하지 못한 사람, 즉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의 방법, 요새 통하는 방법은 안 돼요. 그렇게 고쳐지는 사람 봤어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 아무리 지독히 극기 훈련, 지옥 훈련 시켜도요. 그때는 잠시 아주 착해진 듯, 도덕적인 듯, 정말 능력이 있는 듯 하다가 조금 지나면 옛날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느냐? 우선 자기의 나쁜 버릇이 옳다는 생각부터 없애야 됩니다. 즉 옳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해야 됩니다. 자기의 나쁜 버릇, 남을 숭보는 버릇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그저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남의 거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이런 자세가 매우 필요한데 그게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꿈과 같고 환과 같아서 허상이거든요. 허상임을 알고 착각임을 알고 바쳐야 그게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될 때 그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그것을 때리고 종아리 치고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100km 마츠시다 정경숙처럼 100km 강행군 훈련을 하고 이렇다고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까? 우리 봄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다 돌아다녔더니 우리 집안에 매와 가지 끝에 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옛 당나라 어떤 수도자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 속에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 속에는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객기라고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나는 이제 가장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돈 못 벌어다 주면요. 주인 행세 못해요. 발언권도 없어요. 빌빌하고 눈치만 보고 어느덧 눈치꾼이 되고 많습니다. 스스로도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두 주먹을 불끈 쥔다고 이 객기가 주인의식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야 됩니다. 받칠 때 본래 나는 주인이었구나. 나는 탕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발견을 할 때 그때 생기지. 이게 교육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무엇이고 인재양성의 길은 지금 교육이나 훈련이나 극기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우리는 부처라는 그런 그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탕자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진치 요소를 착각인 줄 알고 바치도록 하는 이 길, 여기에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금강경식인 방법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많은 그 성직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가톨릭, 기독교, 불교. 그들은 수도기 전이나 수도기 후나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좀 틀리긴 합니다만 많은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건 고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금강경 가르침, 금강경을 실천하는 가르침 하는 분들하고 몇십 년 쭉 같이 지내오다 보니까 금강경 공부하는 가르침, 즉 저는 금강행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금강행자들 속에서는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변화였습니다. 크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작은 깨달음은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경 가르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인재가 되는 길을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에는요 4가지 진리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제가 금강경 해설집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4가지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일체유심조. 이것은 다른 말로 유식무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난제를
우리가 돈이 없다. 참 이제 학교에 등록금 낼 돈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빌리러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가서 무리한 수사를 받아서 참 권력의 힘이 없으니 나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슬픔을 당할 때 권력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돈, 권력, 마음 속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난제 해답을 구할 때 마음 밖에서 해답을 찾는 수가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무시무시한 위력이 있어서 돈이나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내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일이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그걸 너무나 몰라왔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네 속에 모든 난제 심지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운명은 네가 만든 것이다. 너는 조물주와 같이 위대한 존재다. 네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속에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공의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은 이제 꿈과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꿈과 같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난제는 꿈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난제는 실제로 있는 줄 알면은 우리가 악몽을 꿀 때 실제로 참 우리의 무시무시한 존재가 뭡니까? 호랑이가 귀신이 무섭습니까? 빚쟁이가 무섭습니까? 검찰, 경찰 무서운 거 많죠. 염라대왕도 무섭죠. 발발발발 떨고 있지만 악몽이 시들 때 깨고 나면 다 말짱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강경에는 이 각종 난제나 위기라는 것이 착각이고 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과 같다라고 느끼기만 하면 난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종 빈곤, 병, 외로움, 경천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잠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꿈이라고 가리키는 가르침, 요건 금강경, 금강경 말고 반야경에도 있습니다만 금강경에 있습니다. 공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았는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없다라고 하면 나나 남이나 다르지 않게 보고 나나 부처나 다르지 않게 보고 남하고 비교하는 생각도 다 없어집니다.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가끔 근심 걱정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다 이렇게 돼요. 근데 내 남이 구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세상은 얼마나 편안할까. 이제 그 진리가 불의의 진리입니다. 불의의 진리. 이렇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구족한 전지전능의 부처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구족의 진리입니다. 근데 금강경 우리 그냥 돌돌돌돌 읽지 말고요. 한가하실 때 해설서도 보시고 잘 살펴보시면 이 네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야 됩니다. 가장 좋게 적용하는 게 무엇이냐면 금강경 3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각종 근심 걱정에 많이 사로잡혀 있죠. 돈, 비용, 또 기타 외롭고 또 남한테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병이다, 가난하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한은 그 고통은 점점 더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네 가지 진리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새 우리 법당에서 매우 어려운 때를 많이 요새 아주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쩌면 총체적인 위기라는 말은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법당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참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위기가 착각이고 허상임을 알아. 부처님께 바쳐 소멸해서 해탈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을 원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원세우고 보니까 위기고 힘들다는 생각이 차츰차츰 소멸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네 마음만 편해지면 됐지. 실제로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마음이 편안해진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편안해지는 내 마음은 위기까지 소멸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린 내 마음을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지 마음만 편안하면 됐지. 그 편안한 마음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느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은 위기를 소멸하는 무한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새 차츰 총체적인 위기라는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난제에서 하나하나 벗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수시로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불가능이야. 이게 무능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무능을 능력으로,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등급의 학생은 나는 도저히 죽었다 깨도 서울대학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삼성 같은 좋은 직장에는 나 같은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간다. 이 못한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한다도 있고요. 모른다도 있어요. 모른다. 안 된다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진심에서 나오고요. 모른다는 치심에서 나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다 될 건데 지가 안 된다고 지가 이름 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소멸이 되면서 되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요새 공부하는 분들은 바뀌었다, 변화했다. 이걸 느낍니다. 그럼 모른다는 생각도 우리는 모른다는 생각이 교육이나 아무리 기가 막힌 교육을 받고 아무리 철저한 훈련을 받아도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안다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골빈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금강경식으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은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엷어져요. 그 엷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지. 그건 모른다는 말이냐. 근데 모른다는 생각이 엷어지지만 어떻게 알아지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자꾸 바쳐보시라.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이제 우선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확 도통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알아진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면 조금씩 알아집니다. 알아지면 우리는 알아지네 하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근데 그 생각도 자꾸 바치면 알아지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우리 안 믿죠? 근데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분에 대한 믿음의 전제가 공경심이 필요합니다. 공경심. 그래서 각종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칠 것. 믿음과 공경심을 가질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인재양성의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기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내 건데 내가 좋을 줄 알면은 내 주머니에다 채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을 줄 아는 생각을 망각하고 나는 지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내 마음부터 살려고 그러고 내 주머니부터 채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부터 살려고 하고 내 주머니부터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이게 자기가 조물주라고 아는 거예요? 일부분으로 아는 거예요? 일부분으로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정도로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라고 이름 짓고 스스로 그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갇혀서 능력을 제한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순간, 나만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세계로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마라. 이기적인 생각을 절대 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대는 본래 위대한 조물주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공경심, 믿음, 그리고 그 긍강적 실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는 병약하다라는 생각. 우린 약하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코로나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코로나에 나는 걸린 적이 없노라. 이거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는 무식업으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걸린 적이 없노라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코로나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고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열등함에 우리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 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손님 의식, 그다음에 병약, 손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주인이 되죠. 병약에서 벗어나면 건강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무능,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못하고 남도 야 네가 못해. 그리고 남의 앞길도 차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것도 착각인유라고 자꾸 받치면 무능이 변해서 뭐가 돼요? 능력자가 되죠. 그다음에 모른다. 무지입니다.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나고요. 자, 다섯째, 부도덕. 근데 이렇게 죄 지었다라는 생각, 이 부도덕, 자기 잠재의식은 자기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의식이 부도덕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부도덕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천사 같고 아름답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할 것 같고 화 한 번도 안 낼 것 같아도 자기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잠재의식에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부도덕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칩니다. 잠재의식까지도 죄 지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자꾸 되풀이옵니다.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나는 무식업으로 도둑질한 적이 없노라. 그 한두 번 하면 안 되죠. 100번, 1000번.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잠재의식이 죄 지은 생각이 실제로 없다라고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가정하면은 이 부도덕이 변해서 도덕적이 됩니다. 전 이것이 그러면 주인의식, 건강, 능력, 지혜, 도덕 이것을 갖추면 정말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재는 절대 훈련이나 이런 데 의해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방법, 그럼 이것을 교육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도 많이 들지 않느냐? 일본의 마츠시다 정경숙은 7천억 엔인지 원인지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인재 양성 교육기관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돈이 어디 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돈 드는 것보다도 지금 승가대학 같은 것을 잘 변형, 활용시키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만일 절의 수행 방법을 금강경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 그럼 거기서 나온 배출된 스님이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반드시 갖추게 될 거고 스님 생활을 해도 깨칠 거고 사회 나가도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제가 벌써 몇 년째 계속 강조하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소책자로도 만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많은 지혜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알으셔서 이런 위대한 교육기관이
바로 먼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우리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실천해서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간단히 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국제 정치를 잘 보면요, 또 사람의 삶을 잘 보면은 동물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생존 경쟁이고 약육강식입니다. 특히 국제 정치에서는 더욱더 그런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하 자원을 얻으려, 영토를 얻으려 많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를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재를 사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재를 외국에서 사오기보다도 스스로 배출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어느 하버드 대학 같은 탁월한 교육기관 못지않게 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바로 긍강경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재라는 것은 이러한 주인의식, 건강, 능력, 지혜 이런 것은 종래 외국인의 방법, 즉 훈련이나 교육 갖고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 교육 갖고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강경식인 방법, 본래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탐진치만 내려놓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육할 때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 번 몇몇 분들은 상당히 실감을 느낍니다. 나는 바뀌었다. 나는 변화하고 있다. 나는 가난해서 넉넉해졌다. 가난을 극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 불화의 삶을 딛고 평화로운 삶을 이룩했다. 병약을 딛고 건강해졌다. 말기암을 고치고 건강해졌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가르침이 원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실천해서, 근데 좋은 방법은 승가대학을 변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단어 스님이 예언한 것처럼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지 않고 한국의 긍강경 공부를 배우러 올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